안녕하세요. 예쁘게 살림하는 여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파티 테이블을 세팅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 집에서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촬영이라서 좀 오버해서 이렇게 예쁘게 테이블을 꾸며 보았습니다. 밥상 차린 김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파티 테이블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정말 멋진 파티 테이블을 만드는 첫 번째 팁은 바로 센터피스입니다. 네, 우리가 그 플로리스트들이 좀 자조적인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 졸업식, 장례식 이렇게 3번만 꽃을 산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평소에 더 많이 꽃을 즐기고 또 꽃을 예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꽃을 좀 많이 소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손님 초대 상차림을 한다던가 할 때 꽃을 중앙에 놔두면 훨씬 더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손님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 센터피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이렇게 꽃은 정말 그 자리를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정말 활용점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동그란 리스트에다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들어간 꽃 이거 작약 한 단 썼습니다. 작약 요거 한 단에 4,000원.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푸른색 요거는 옥시 플라워인데요. 옥시가 한 단에 2,000원이었고요. 센터피스용 꽃은 조금 기준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일단 센터피스는 롱앤로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쭉하면서도 낮은 스타일로 어레인지를 합니다. 만약에 꽃이 이렇게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꽃은 이렇게 낮은 형태로 올리셔야지 이제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피스로 쓸 수 있는 꽃에는 뭐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꽃가루가 떨어진다든지 향이 너무 진한 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예를 들자면 백합. 백합 같은 꽃은 향이 굉장히 진해서 이런 음식의 향이나 와인의 향을 이렇게 테이스팅하는 걸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꽃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국화라든지 백합처럼 꽃가루가 좀 떨어지는 그런 꽃도 웬만하면 센터피스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짜잔, 바로 이 냅킨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냅킨을 접어서 세팅을 해두었는데요. 이 냅킨 접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준비를 해두었어요. 냅킨 접기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 위에 동영상 카드를 클릭하셔서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여러가지 모양의 냅킨 접기를 영상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실 뭐 평상시 식사할 때는 그냥 식탁 위에 두루마리 휴지가 올라와 있으면 어떻고 그냥 크리넥스가 올라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손님 초대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냅킨, 천으로 된 냅킨을 좀 올려주시면 또 예쁘게 접어서 올려주시면 조금 근사한 정말 손님은 뭔가 좀 접대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이 플레이팅 중에 하나 기법이 바로 이 차저 플레이트입니다. 이 차저 플레이트는 그야말로 차징한다는 뜻 아시죠? 차징, 충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접시를 올려두는 어떤 그런 위치를 잡아주는 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위치 접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차저 플레이트는 직접 음식이 닿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코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위치하면서 디너 플레이트도 올라오고 뭐 숟그릇도 올라오고 이렇게 음식이 담겨져 있는 접시가 올라올 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일단 보기에도 예쁘지만 만약에 차저 플레이트가 없다면 네, 접시를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차저 플레이트가 있으면 접시를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저 플레이트랑 진짜 플레이트를 이중으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보기에도 근사하고 디너가 계속 진행되는 중간에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 먹다가 좀 흘려도 네, 상을 더럽히지 않겠죠. 이 차저 플레이트가 아니라면은 뭐 그냥 그 매트 이 식탁에서 사용하는 린넨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테이블 클로스도 있고 아니면 러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테이블 매트를 사용해서 개개인의 접시가 놓여질 자리를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트보다는 차저 플레이트를 쓰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글래스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눈에 가장 익은 글래스는 바로 요거일 거예요. 요거는 텀블러라고 부릅니다. 위스키 같은 거를 이제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얼음이랑 같이 마신다면 텀블러 잔에 마시고 혹은 맥주 같은 것도 텀블러 잔을 이용합니다. 혹은 물잔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잔으로 조금 더 포멀하게 격식을 갖추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고블렛 잔을 사용합니다. 와인잔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와인잔은 이렇게 스템이 길고요. 고블렛 잔은 스템처럼 보이는 한 공간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는 스템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물잔입니다. 그래서 요런 텀블러처럼 그냥 물잔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데 조금 더 격식 있게 뷔페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블렛 잔입니다. 요거는 물잔.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와인잔인데 와인잔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잔은 샴페인 잔. 샴페인 잔은 이제 플룻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플루트 잔이라고도 하는데요. 샴페인의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즐기기 위해서 조금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샴페인을 이렇게 똥똥한 잔에 따라서 마신다면 이 공기랑 닿는 면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기포가 얼른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포를 조금 가둬둘 수 있는 슬림하고 좁은 이런 샴페인 잔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샴페인 잔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화이트 와인 잔. 네,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와인잔을 정말 뭐 종류대로 다 구비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 잔 정도는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와인 잔은 레드 와인 잔보다 작습니다. 왜 작냐? 화이트 와인은 아무래도 그 부케, 아로마, 그 잔을 채울 수 있는 향의 힘이 레드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잔에다가 화이트 와인을 따라 놓으면 이 잔을 전부 다 향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을 즐기기 어렵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이트 와인은 시원하게 차갑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잔에 따라 놓으면 얘가 금방 식어버리겠죠. 식는다기보다도 거꾸로 미적지근해지겠죠. 좀 뜨뜻해지겠죠. 그래서 좀 작은 잔에다가 이제 잘 칠링된 화이트 와인을 마실 수 있도록 잔은 작은 사이즈로 합니다. 화이트 와인 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와인 잔인데요. 그리고 레드 와인 잔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다릅니다. 얘는 좀 길쭉하고 얘는 좀 똥똥하죠. 이 똥똥한 와인은 버건디. 그러니까 버건디가 어디냐면 부르고뉴. 부르고뉴산 와인을 마실 때는 이렇게 똥똥한 와인잔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르도. 보르도 와인을 마실 때는 이렇게 좀 길쭉한 와인잔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제가 이 리델 글래스, 이거 리델인데요. 리델 글래스 시음에 한번 참석을 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리델에서는 이 와인 잔의 볼의 쉐입, 그 다음에 이 림의
넓이, 그 다음에 이 각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을 해서 사람이 입술에 이 림이 닿고 이걸 목을 넘겨서 퍼스트 드랍이 내 혀의 어느 위치에 떨어지는지를 다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포도는 떫은 맛이 중요하고 어떤 포도는 뭐 단맛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 최적화된 가장 훌륭한 그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계산된 와인잔의 쉐입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래서 그때 리델 글래스 강의를 듣고 잔을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다 깨먹고 지금 이렇게만 남아있는데요. 네. 뭐 부르고뉴하고 버건디의 캐릭터가 워낙에 다르니까 이 두 종류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 커틀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커틀러리 사용법은 다들 아시죠?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에는 원래 이제 그 양식 코스의 그 순서대로 숲, 샐러드, 메인 디쉬, 그러니까 스테이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숲 스푼이 맨 바깥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포크하고 샐러드 나이프가 중간에 있고 맨 안쪽에 스테이크 나이프와 스테이크 포크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여기가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준비할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종으로 갖고 있는데요. 네, 포크, 스푼, 나이프. 저는 라기올 나이프 이 커틀러리를 쓰고 있는데요. 라기올은 그 프랑스 제품인데 굉장히 이 명가입니다. 그야말로 명품 커틀러리를 생산하는 곳이고, 여기서는 라기올에서는 와인 오프너도 만들어요. 그래서 제 꿈은 라기올 와인 오프너를 갖는 곳인데, 네, 와인 오픈에 대한 내용은 또 제가 다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와인 오픈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요거를 클릭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샐러드 포크와 샐러드 나이프를 따로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뭐 디저트 스푼과 뭐 이런 것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3종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푼, 나이프, 포크 이렇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테이블 세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이블 클로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러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캔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디쉬, 커틀러리, 글래스웨어, 그리고 센터피스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매일 이렇게 차려놓고 먹을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이거 막 저희 남편이 그러거든요. 거짓된 삶이라고. 맨날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놓고 사진만 찍고 영상만 찍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뭐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남편 생일 혹은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그럴 때는 이렇게 꽃도 좀 준비하시고 예쁘게 테이블 세팅하셔서 이 집 안주인 센스 있네 이런 소리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